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 기를 혹시 장미핀 거 보셨나요? 장미요? 네. 그런 거 못 봤는데. 장미가 폈다는 거 이제 봄이 확실하게 왔다는, 여름인가요? 봄이 이제 다 봄이 다 갔다는 거죠, 사실. 네, 이제 여름이 봄이 확실하게 가고. 왔다는 네. 건데 요즘에 저는 과외를 하잖아요. 그- 애들 보면 또 많이 풀려있죠. 졸업사진도 찍고. 그죠, 이제 슬슬 마음 좀 늘어질 때인데 네. 지금 이제 빅 이벤트가 하나 네. 다가오고 있죠. 네, 6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6월 모의고사가 오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이 6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사실 그렇죠. 정시한테든 수시한테든 6월 모의고사는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네, 6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죠. 보는. 그리고 N수생들이 포함돼서 성적이 산출되는 모의고사라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약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나 정도면 꽤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정도면 좀 잘하고 있는 것 나 같다.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내 주변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지금 졸업사진 찍는다고 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사실 네가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목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제일 제가 점수 올리기를 힘들어했고 지금도 약간 이름을 들으면 약간 흠칫하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국어 진짜 저도 국어 점수 올리는데 진짜 집했거든요. 네, 진짜 국어 점수 올리는 게 제일 힘든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입시를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노하우가 조금 생겨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차피 수미작이잖아요. 그죠, 수능을 네. 딱 목표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능 5개월 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화작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화작. 네. 화작은 사실 어렵지 않아서 사람들도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해서 타임어택이 조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작을 딱히 뭐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걸 공부하기보다 타임어택, 마인드 컨트롤 하는 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처음 볼 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 파트가 화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스타트가 잘 끊겨야지 약간 그 다음도 술술 넘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약간 타임어택을 받고 약간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면 그 이후에 조금 안 풀리지 않나. 그래서 화작이 조금 중요한 파트예요. 어렵진 않지만 다 맞춰야 되는 파트라서 그리고 다 맞춰야 되고 시간도 빨리 풀어야 그래서 돼요. 시간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했냐면 타임어택을 견디는 연습을 했어요. 일단 국어 중에서도 첫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뇌가 덜 깨 있을 때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어차피 15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15분 딱 재고 화장을 풀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눈 뜨자 모닝 화작. 네. 확실하네. 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했던 거죠. 화작으로 뇌를 깨우는 약간 그런 그렇죠. 상황을 살았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화작은 기출이 별로 없어요. 기출 하긴 문제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나도 저 연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기출 문제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능 직전 가서는 막상 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화작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기보다 타임어택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타임어택 견디는 연습을 할 때 그냥 아무 문제는 사실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설이나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이용했었고 수능 한 2개월 전부터는 이제 기출을 매일매일 풀었죠. 아침마다 약간 그 평가원 스타일에 맞춰지기 위해서 몸 자체를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가원 기출 스타일의 화작을 풀어내는. 네, 뇌가 덜 깨어있을 때 이렇게 깨우는 거죠.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우리가 막 분석을 하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막 하나하나 끊어내고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법은 국어에서 약간 유일하게 암기가 조금 해당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고난 애들이 읽는 거고 약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거나 이러면 그게 어릴 이제 때는 집안에서 맞춤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나한테는 상식이 아닌데 얘한테는 상식이야. 그런 이렇게 암기된 정보들이 많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아직 수능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한 8월 정도까지는 책 한 권 문법책을 사가지고 수능용 책 한 권 사가지고 개념을 지금부터 좀 돌리고 그 이후에 약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암기가 조금 해당이 되는 파트여서 지금부터 문제를 푼다고 해서 수능 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그냥 같아요. 사회 이거까지 선택이 심한 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오는 거라서 사회 선택이 심하지 않은 과목이어서 약간 탐구나 한국사처럼. 그래서 지금은 개념책을 약간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개념을 조금 정보를 저장해 두시고 그 이후에 수능 직전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스타일을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조금 자, 문학. 문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네, 핵심인데 사실 전 문학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반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갈리는 거라 저는 산업 네. 계열이거든요. 약간 문과 안에서도 조금 논리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문학이 편하고 문학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지 오히려 약간 문학도 이게 연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암기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고전시가 고전문학 이런 거는 내가 미리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아예 해석조차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하려던 말인데 수능을 여러분들 내가 국어학자가 되겠다. 나는 이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내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면 내가 국어 교수님한테 스카우트를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어가 너무 좋아서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국어학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수능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국어를 비즈니스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보다 문학이 나았다 이렇게 말했던 거는 문학은 너무 해석하기 쉽고 한눈에 너무 주제가 잘 파악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외웠어요. 사실 이게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문학 수능 같은 특강에 실려있는 현대시랑 고전 수능 특강도 사실 우리 대학이 결정되는 그죠. 시험인데 그 정도 공부할 수 있잖아. 그죠. 뭐 수능 수능 특강을 수능 완성까지 더해도 사실 문학 연계만 외운다 그 하는 정도 거고. 책 공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소설을 다 빼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죠. 뭐. 개념들 다 빼면 이제 고전 시랑 현대 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고전 시 같은 거 엄청 긴 것도 있지만 엄청 길다는 거는 그냥 반복되는 것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 시나 현대 시에서는 좀 내가 너무 안 외워진다 이런 것들은 특히 신경 써서 외우고 주제나 아니면 특이한 표현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조금 외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 소설이나 이제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볼륨이 엄청 크죠. 네, 엄청 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를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어요. 그쵸. 외우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대신 조금 내가 이거는 너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주제나 등장인물 중심으로 상황 파악을 조금 하려고 해놨고 줄거리 정도만 다 파악을 해두시면 수능에서 처음 보더라도 확실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확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더라도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읽을 때 훨씬 그래서 대충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만 알고 있어도 훨씬 글이 술술 익히고 네, 글이 빨리 술술 문제도 풀 수 익혀서.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시간을 조금 벌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비문학은 유일하게 약간 점수리는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2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누적되는 부분이 비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문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이제 국어 과목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뭐 기존에 뭐 본인이 비문학에 해당하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 스킬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도 드러나고 내가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이나 책을 얼마만큼 읽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파트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애들은 또 비문학도 쉽게 풀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막 저 선생님한테 들어서 얘가 비문학을 잘 봤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간다고 해서 나도 잘 보는 파트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조금 하면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읽는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딱 그렇게 읽었어요. 표시 하나도 손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쭉 읽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읽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동그라미 치면 기억이 나냐? 그 동그라미 치는 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문제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거 아까 전에 동그라미 쳤는데 해서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중간쯤에서 그렇죠. 동그라미 쳤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런 걸 활용해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 종이 장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다 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랑 관련된 문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랑 연관성이 있는 문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이나 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것들은 밑줄 긋는 것만으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옆에다가 따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식 문제 같은 거 아니고 과학적인 요소나 논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꼭 그 지문 맨 첫 번째 문제가 거기서 설명한 논리적인 뭐 수식이나 뭐 이런 거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게 맨 처음 들어가요. 그러면 우선 그 문제에서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아예 지문보다 걔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를 전체를 훑으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단어만 탁탁탁 집어서 1, 2, 3, 4, 5번 그렇게 해서 맞춰보면 그럼 이미 이 문제를 맞춰봄으로써 나는 이 글 전체에 있는 논리적인 전개를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히 표시를 안 해도. 그러면 뒤에 문제 풀다가 이 논리적인 헷갈려 하면은 아까 그 문제를 봐서 뭐가 답인지 보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비문학은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진짜 만들어 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다른 데를 갔다 오면 지문 전체가 무너져 버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지문을 통째로 읽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타다닥 푸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또 만약에 비문학에서 키워드가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보통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나온다 하면 읽으면서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시면 되고 두 개가 나온다 이러면 더 쉬워요. 이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읽어내려 가시면 됩니다.